몇 프로 나와요? 70%까지는 돼요. 70%? 네, 되는데 안녕하세요. 빌딩 디자인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좀 조용하잖아요.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우리은행에 와 있습니다. 지점장님을 모시고 저희 인터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지점장 구은하입니다. 저번에 마스크 끼고 나오셨는데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소설원 방원 건물 대출을 연장하러 왔다가 이제 때마침 저희가 이제 5월 중순이기도 하고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2023년 상반기는 이제 어땠었고 금리가 하반기에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해갖고 지점장님께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엄청 올랐다가 이번 상반기에 서서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몇 프로 정도대로 그걸 또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숫자에 대해 숫자에. 사실 작년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상승했었고요. 1, 2, 3월달 분기, 1분기에는 좀 내리는 추세였었어요. 근데 이제 4, 5월달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금리 그것도 올렸죠. 인상을 맞아. 안 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했습니다. 그게 지금 5월달에 좀 반영이 돼서 조금 상승한 기류예요. 그래서 5월달에는 사실 예상보다 금리가 조금 높게 느껴지실 거고요. 반기 지난 한 7월부터는 조금 더 안정 하향세를 하지 않을까. 하향세. 네. 어.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안정 하향세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좀 궁금하실 만한 게 몇 프로가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가 나갈 예정이냐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고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금리가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법인마다 다 틀립니다. 소득이 높고 재무제표가 좋고 혹은 이제 공동담보가 여력이 굉장히 크거나 그러면 이제 우량 금리가 나가는 거고요. 소득이 이제 평범한 수준이거나 공동담보 여력이 없거나 혹은 낮으면은 그만큼 금리가 높은 거는 어느 은행 가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금리 상황이 좋은 분들을 기준으로 현재 어느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소득 상황이 좋고 공담이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3개월 변동으로 보면은 잘 나가는 건 한 4.9? 4.9도 9도 나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5.3, 4 정도까지 나가더라고요. 7월부터는 저희가 예상컨대 앞에 4자가 보일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4.8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4.8. 근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렇죠. 법인의 상황에 네.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갖고 나 4.8 해줘 이러고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높고 혹은 법인이면 재무제표 상황이 좋고 공동담보가 확실하게 많이 여력이 많이 제공됐을 때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말씀 주신 거에서 0.123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건물을 이제 매입하고 혹은 이제 신축할 때 이제 이자 내고 기성고 대출 내고 중요한 요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안 나눠볼 수가 없어요. 4월 예상했을 때 5월 때는 더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국에서 한번 올리면서 이렇게 또 살짝 올라갔잖아요.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또 올리지는 않겠죠? 진짜. 어제 그 미국에서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요. 떨어졌대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는 더 올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되는 물가지수나 고용지수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뀌더라도 작년처럼 뭐 6%, 7% 이때까지 가지는 네, 않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작년에 저희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정말 6% 넘고 막 6% 중반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예 안 샀어요. 거래 아예 없었잖아요. 문의도 없었고 네. 그런 상황에 저희 디벨롭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샀어. 6%대 예상하고 예상을 하고 네, 계약 1년치의 시점에는 이자 비용을 짜고 그렇지. 계약 시점에는 6% 중반이었는데 지금 잔금할 시점이 돌아오니까 5% 초반, 4% 후반 이렇게 나오시니까 진짜 위너신 거죠. 마음의 여유들이 더 그렇지. 있으시는데 지금 아무리 낮다고선 치더라도 하반기에 갑자기 올라가 봐. 이걸 보고 또 잘못된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우리는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항상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발요. 저희가 6% 잔금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4%대나 6%대나 뭐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 월 한 500만 원 더 나간다고선 치더라도 1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나중에 매매할 때 6천만 원 더 받으면 돼요. 단순한 기별로 논리로. 투자할 경우 그럼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다 구성되어 있는 뭐 월세가 수익률이 3% 세팅된 거를 갖다가 6% 대출을 받아갖고 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상황이 어떻더라도 이자 나가는 거는 늘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고 재매각 가액 분명히 다 붙입니다. 매매가를 이제 산정을 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2.1도 봤었죠. 2010. 1.9도 봤어요. 1.9. 네. 금리가 낮을 때는 정말 좋으신 분들은 1.9, 뭐 보통 2.12에서 높아봐야 2.5. 그 정도 저희가 한창 활발하게 하다가 6%대 금리까지 보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기 우리은행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은행에서 2020년도에 1.9였어요. 1.9, 2.0, 2.1 그때 당시 고정금리 하면 2.4 막 이랬었거든요. 이것도 되게 팁이 될 수 있는 게 은행마다 상반기, 하반기 이런 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대출이 상반기에 많이 나갔다. 그럼 하반기에는 나갈 금액이 많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상반기에 덜 나갔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공격적으로 또 마케팅 해주실 수 있는 거고 어느 은행이든 다 다른 것 같아요. 일금융은 좀 어떤 편인가요? 우리 은행 어떻습니까? 네. 은행장님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면 안 될 것 아, 같고 우리은행으로 얘기해 주세요. 안될 것 같네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상반기에는 한도를 많이 주고 어느 하반기에는 금리를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량을 조정을 하거든요. 아마도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은행장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항상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제 대출 관련해서 뭔가를 이제 매수하시는 이제 매수자분들도 분명히 주거래 은행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기업여신 이쪽으로는 제가 저희 구은하 지점장님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는 게 기업여신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방법을 잘 찾아주세요. 대출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방법을 찾아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두 분이서 만났을 때 다들 만족해 하시고 그 관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꼭 그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건까지 이어서 이렇게 해오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은행장님 보고 계시죠? 네. 아니, 갑자기 오늘 대출 연장하러 왔다가 1년이 네. 진짜 빠르더라고요. 네. 진짜 이 자리에서 작년에 저희가 대출 신청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돼서 오늘 이렇게 연장하러 왔다가 또 지점장님께 인터뷰 요청을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반기를 또 돌아보면서 진짜 우리 하반기를 또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꿀팁 나왔어요. 우리은행에서는 하반기에 좀 좋은 조건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의 구은하 지점장님이십니다. 막 사람들 내일부터 많이 오시면 어떡해요?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아, 클났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찍고도 그렇게 영향력이 컸는데 아, 인기 스타 되셔가지고 계속 보여진대요. 알고리즘처럼. 계속 뜬다고. 그래갖고 제 얼굴을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맞냐고. 아니라고 할 뻔했어요. 아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다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금리는 이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디벨롭 할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사업 비용에 넣어놓고 하시면 큰 리스크가 없다. 이자는 사업비용이다.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 되어 있는 건물을 최대 대출을 받아서 산다. 이럴 땐 조금 한 번 더 보시고 최대 대출 받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수익률이 맞게 계산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거래 은행이 있는데 내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좋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은행을 선택할 때 좋은 금리나 등급 상향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아파트든 건물이든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정 기간이 있을 거고 만기가 돼서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또 비교할 수 있는 방법.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은행 홈페이지에 좀 나와 있고요. 금리 비교를 하면 좋으실 텐데 어쨌든 연장을 하실 때에는 신규 하시는 은행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새롭게 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인 경우에는 연장할 때 가상금리가 좀 더 붙어요. 근데 신규 하는 데는 신규잖아요.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좀 더 잘해주려고 이렇게 가상금리가 적게 붙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저희 오늘 비교 안 했는데요. 잠깐만요. 저 옆에 가서 비교하고 오세요 지금. 제가 아니, 나 근데 믿고 가는 지점장님이니까. 그럼요. 장난입니다. 가상금리를 여긴 낮춰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서 한번 가상금리를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상금리. 신규할 때 가상금리, 연장할 때 가상금리 다를 수 있어요. 내려가 있다고 하면 해도 괜찮아요. 근데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한번 다른 은행도 비교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은행 재량인 건가? 지점장의 재량도 크고요. 지점장님의 네, 재량. 네, 아. 네, 크고요. 뭐 은행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 이 영상 보고 엄청나게 여기 찾아오실 것 같은데. 가계대출 만기 됐을 때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맞아요. 가계대출이 아니고 그 우리 이제 건물 이런 식으로 우리 대출. 네. 만기 됐을 때 만기 됐을 때. 가상금리가 달라질 거예요. 아 참 이거는 이제 저희 빌딩하고 이제 상관은 없는 건데 주택, 아파트 대출은 요즘 어때요? 참 그거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맞습니다. 자가를 이제 요즘 이제 구입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제 전세 대출. 저희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많이 막 풀어준다 해서.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네.
많이 안 풀렸어요. 과열지구여가지고 몇 프로 나와요? 70%까지는 돼요. 70%? 네, 되는데 문제는 소득 대비 대출이 얼마 있느냐 요걸 보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많지 않으면 70%다 받기가 좀 어려워요. DSR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DSR 그걸 좀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청담동에 50억짜리를 살 거야. 70%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DSR이 나오면 네. 그리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럼 1주택 매각 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되긴 되는 거구나. 되긴 됩니다. 아, 청담동 상직하일론 찍고 왔었거든요. 아직 안 되는 아니 이제 길이 가까워지는 것 길이 같은 가까워진다. 꿈을 여기서 한 번 더 꾸네요.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개포주공 1단지 갖고 계세요. 근데 아직 등기 안 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청담동의 아파트를 50억짜리 사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걸 사고 이걸 팔면 되네요. 그쵸. 대출도 원하시는 금액이 나와요. 그분은 연소득이 얼마나 되시길래 8억 정도? 아, 8억. 병원 운영하시는 원장님. 8억이면은 그럼 35억 대출이 나온다.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조금 있더라도. 있더라도 네. 다시 이 시기가 돌아오네요. 정말 이게 정말 꽁꽁 안 됐다가 여러분, 또 이제 이제 집을 사야 될 때가 풀어주는. 왔습니다. 아, 이게 되게 좋은 소식 네, 같아요. 이 또한 정책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시로 좀 보시긴 하셔야 네. 돼요. 아, 저희가 전전 정권에서 요런 게 있을 때 샀었거든요. 네. 우면동의 아파트를. 70% 해주겠다. 네, 저희가 딱 사고 등기 치고 나니까 그 정책이 안 돼요.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저는 지금 느낌이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번더 계약서 갈수 있을 것 쓴 같아요. 날짜를 봐야 돼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설해마을 팔고 청담동으로 가실 거. 하시죠. 네. 바로 가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와주십시오. 네.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나요? 이것도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전 정권에서 진짜 많이 자주 여기서 봤을 갑자기 거고. 막 몰려서 시장이 과열되고 네. 이러면 이제 또 막아요. 그냥 갑자기 막아요. 과도 기간 없이. 근데 지금은 풀어주면서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 부동산 경기를 조금씩 풀어주는데 빨리 풀어주고 있는 거지. 저 70% 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40%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백인지요. 아, 알겠습니다. 소득을 그동안 안 알아봤었거든. 안 되는 줄 알고. 네. 관심 있는 거는 계속 보게 돼 있고 관심이 또 없으면 또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알기가 좀 어려워요. 아,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가서 이제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어요. 이제. 다시 네. 계획. 본 거는 88억이어가지고요. 그 연소득 10억 잡아야 돼. 5억 이렇게 하면 가능한가요? 바로 갈 수는 없고 그 전에 한번 갔다가 가자. 알겠습니다. 대표님들 요즘에 Q&A로 다른 분들 상담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고민 네. 상담 같은 거.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집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도움이 맞아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진짜 저도 많이 도움됐어요 지금. 이래서 사람이 돌아다녀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오늘 안 왔으면 제가 진짜.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이거를.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은행에 온 김에 지점장님 모시고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어땠고 하반기에 어떨지 좀 예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지점장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하반기에는 좋을 거다. 네, 우리은행은 하반기 좋을 거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워낙 정보가 좋은 시기이니까 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서도 뭐 대략 금리를 알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계속 소통하시면서 알아가신다면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